네, ADP 민간 고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는 ADP 민간 고용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BLS 비농업 논팜 일자리보다 ADP 민간 조사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BLS 논팜 일자리 실업률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추정 모델이라든지 계절 조정으로 인해서 과대평가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BLS 논팜 일자리가 그렇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실제로 BLS 조사에 의하면 계절 조정과 표본 오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게다가 1, 2개월치의 수정치가 많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논팜 일자리와 실업률 데이터의 한계치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ADP 민간 고용이 왜 정확도가 떨어지냐, 시장에서 관심도가 덜하냐, 그 이유는 공식 헤드라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BLS 고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BLS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이렇게 ADP 취업자 변동이 큰 상관관계를 갖기 어렵다. 이것 때문에 관심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BLS 데이터가 정확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하나의 고용지표만을 보고 거기에 전적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을 판단하기보다는 BLS 논팜 일자리, 실업률, 여기 이제 ADP 민간 고용,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이죠. 특히나 이제 ADP 민간 고용 관련해서는 표본 데이터가 40만 개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급여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민간 부분의 고용 동향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공 부분의 일자리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 민간 부분의 고용의 흐름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 오히려 직접적인 노동시장의 펀더멘털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나온 BLS 고용 데이터에서도 공공 부분의 일자리 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왜곡시킬 수 있는 데이터 요소가 많이 있다. 이런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지표를 보기보다는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졸트의 구인 이직 보고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뉴욕 연운의 가계 서베이도 있습니다. 고용 서베이 조사도 있고요. 더불어서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 격차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게다가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리고 있진 않지만 매번 보고 있는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고, 특히나 제가 BLS 데이터를 살펴볼 때는 U6까지 광의 실업률까지 말씀을 꼭 드리고 있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마찬가지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 참여율의 흐름, 이 부분이 실업률과 함께 해석을 해야 숨어있는 실업을 파악할 수 있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제활동 참가율의 흐름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지만 아직 영상으로 준비를 하지 못했죠. NFIB 소기업 고용계획 지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향후 채용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응답 비중도 미국의 고용시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챌린저 해공 건수도 있고, ISM 제조업, 서비스업 고용지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보조지표도 있기 때문에 사실 헤드라인 고용 데이터 하나만을 보고 미국의 노동시장을 평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ADP 민간 고용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데이터는 마이너스 33,000건 감소가 나왔습니다. 23년 3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전월치 데이터도 37,000에서 29,000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제법 큰 폭으로 감소가 된 것이죠. 예상치가 99,000이었으니까 시장의 컨센과 상당한 괴리를 보일 정도로 민간 고용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YY 변화의 흐름 보게 되면 1.12% 증가,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정체 횡보되다가 재차 완만하게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달 1.25에 비해서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MOM 흐름은 마이너스 0.02%고 직전달에 비해 더 감소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체 횡보되는 가운데 완만하게 둔화되고 감소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정리해본 민간 고용 일자리는 완만한 감소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을 빼고 흐름 보게 되면 정체 횡보되는 구간을 지나서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6개월 연속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0.01%로 집계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20년 8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이때 이후 피크아웃하는 뚜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을 제거하고 보면 뚜렷하게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기업 규모별 YY 고용 변화 흐름입니다. 차트 보시면 대기업 500명 이상의 흐름이 증가를 하다가 최근엔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2.67% 증가로 직전 달에 비해 더 둔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중기업입니다. 50에서 500인 미만 이 흐름은 1.05%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고 50인 이하의 소기업은 0.43% 증가입니다. 계속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 민간 고용 일자리 추이를 보고 보면 어느 정도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면서 흐름을 주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고 완만한 감소세가 이루어졌던 그 배경에는 대기업의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마저도 25년 1월 고점 이후에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나왔고 현재 4개월 연속해서 감소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끝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왼쪽 차트의 모습인데요. 대기업 흐름 2.67% 뚜렷하게 피크아웃하고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기업도 마찬가지로 정체 횡보되는 모습 속에 끝부분은 완만한 감소세의 모습, 소기업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MOM 보시면 대기업 흐름은 지난달 대비 증가하긴 했으나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갖고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타난 일시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기업과 소기업 마찬가지로 모두 마이너스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뚜렷하게 감소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기업만 지난달 대비 좀 증가되는 모습이 나왔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모두 감소세로 전환돼서 뚜렷하게 고용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대기업이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그동안 지탱해 오던 일자리의 흐름도 빠르게 둔화되고 감소되는 모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의 일자리 변화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면 뚜렷하게 나오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교육 및 헬스 서비스 일자리의 변화인데요. 파란색 마크가 24년 월평균 일자리 증가 폭입니다. 5만 3천 건 정도가 월평균으로 증가를 했고 25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14,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6월달까지의 평균이고 5월달까지의 평균을 보게 되면 불과 5,800건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 한 달 만에 14,000건으로 한마디로 교육 및 헬스 서비스 일자리가 더 빠르게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차트는 1월부터 4월까지 평균입니다. 마이너스 2,700이었다가 마이너스 5,800 그리고 이번 달은 마이너스 14,000까지 한마디로 교육 및 헬스 서비스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4월달 말씀을 드릴 때 전문 비즈니스 일자리와 재무 관련 일자리의 흐름이 지난달 대비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런 흐름이 앞으로 몇 달 사이 지속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월달 흐름까지 평균치로 보게 되면 전문 비즈니스 일자리가 오히려 지난 연도 월 평균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00건 정도로 확인이 되고 지난달까지만 평균 보게 되면 오히려 13,800건으로 지난 연도 월 평균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달 만에 반토막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달 데이터가 평균치로 반영이 되면서 전문 비즈니스 일자리가 지난 연도 월 평균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와 비슷한 일자리가 파이낸셜 서비스 일자리가 있는데 보시면 아직까지는 파이낸셜 서비스 일자리는 작년 월 평균보다도 높은 증가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5월달 데이터 그리고 4월달 데이터 4월달 5월달 데이터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가 6월달 데이터까지 반영이 되면서 보시면 증가폭이 더 줄어들었죠. 24,200에서 17,300으로 줄었습니다. 결국에는 전문 비즈니스 일자리가 먼저 줄었고 이런 흐름이 파이낸셜 서비스 일자리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봐야 되고 다른 일자리는 사실 크게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더욱이 이제 건설 일자리의 흐름도 작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및 헬스 서비스 일자리가 두드러지게 감소를 한 배경에는 관련 산업 지원 법안이 24년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용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업종별로 YY, MOM 변화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보시면 YY 흐름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 이번 달 2.8% 증가하고요. MOM은 0.11%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사이클을 갖고 움직이는 흐름이고 지금 계속 둔화되는 방향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 일자리의 배경은 제가 신규 주택 착공과 완공 건수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건설 중인 주택, 완공 건수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건설 일자리도 계속 줄어드는 흐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교육 헬스 서비스는 YY 0.79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감소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MO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마이너스 0.2% 감소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서비스 일자리 보시면 YY는 1.81로 집계가 됐고 증가를 하다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하고 조정이 되는 모습인지 아니면 방향성이 바뀐 모습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MOM 보시면 마이너스 0.16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바닥권에 위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IT 일자리 YY 0.2%, MOM 0.17% 큰 방향성 없이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레저 접객입니다. 여름 시즌에 맞춰서 일시적인 변화가 나타났던 흐름이 최근 몇 년부터는 그런 뚜렷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계절 효과로 나타난 일자리 집계가 이마저도 나오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이런 흐름 자체가 비중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전체 ADP 일자리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고요. 지금은 YY, MOM 모두 정체 횡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조업입니다. YY는 0.04% 증가하고요. 계속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지금은 0% 수준으로 어느 정도 돌아선 모습이고, MOM은 0.12% 증가입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이고요. 다만 이게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전환됐다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흐름입니다. 다음은 자원 및 광업 관련해서도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YY 4.28% 증가로 가파르게 늘어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MOM에서는 0.44% 정체 횡보되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YY 2.87, MOM 0.1로 특별한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정체 횡보되면서 완만한 둔화세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비즈니스 일자리 YY는 0.2%, MOM은 마이너스 0.25% 감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증가를 하는 듯 하다가 다시금 감소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MOM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운송, 유틸리티 흐름 YY 0.33%, MOM 0.05% 방향성 없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 횡보되고 있다. 일자리 증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ADP 민간 고용 살펴봤습니다. 1월부터 6월 평균치와 작년 월 평균 일자리 증가분을 비교를 해봤을 때 뚜렷하게 나오는 특징들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올해 초부터 전문 비즈니스 일자리와 파이낸셜 일자리의 증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증가의 간극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좀 지켜보자. 만약 이게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 일자리 감소의 충격이 덜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2달 사이에 전문 비즈니스 일자리는 작년 평균보다 반토막 났고, 더불어서 파이낸셜 일자리도 사실상 지난달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이번 달 들어서면서부터 감소세의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이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면 결국 교육 및 헬스 서비스 일자리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확대가 되면서 전체 일자리의 변화가 더 감소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ADP 민간 고용 살펴봤습니다. 하나의 지표를 보는 것보다는 다양한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그 방향성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진짜 노동시장, 고용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판단이 가능하고 일부 데이터의 왜곡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ADP 민간 고용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